수학 2 페이지 89 5 함수의 극대와 극소.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해 볼게요. 자, 어떤 구간에 있는 임의의 두 수 x1, x2에 대해서 자, x값이 x1, x2로 갈 때 점점 커집니다. 요렇게 x1, x2가 더 뒤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 함수값도 x1보다 x2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진다. 그래서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x1보다 x2가 큰 건 여전해요. 그런데 함수값은 오히려 x2가 더 작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x값은 증가하는데 y값이 감소한다. 전체적으로 fx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요런 이야기를 통해서 증가, 감소를 추측해가지고 문제를 풀으라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 말이 뭔지는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x값은 증가하는데 y값은 감소한다. 감소함수, 증가함수의 뜻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f' 을 통해서 도함수를 가지고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증가하는 구간인지 감소하는 구간인지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함수가 양수예요. 그건 뭐냐면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구간에선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도함수가 음수다. 그러면 감소한다. 그 구간에선 지금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자, 164번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여라. 증가와 감소를 알기 위해서 뭘 조사해야 된다고요? 도함수를 가지고, 즉 f' 함수를 가지고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판단할 거예요. 자, 볼게요. 도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3x 미분하면 3x의 제곱, x의 세제곱 미분하면 3x의 제곱, 3x제곱 미분하면 6x 이렇게 되겠죠? 3x를 묶으면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그게 극대, 극소, 즉 그 양 옆에서 증가할 것인지 감소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 x가 0이거나 x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증가, 감소하는 표, 증감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일 때 f'x는 0이고요. x가 0일 때도 f' 함수는 0입니다. 보십시오. f'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x값을 기준 삼았잖아요. 그리고 fx 값은 실제로 원래 함수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3x제곱 여기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y값이 0이 나올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y값이 4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f'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수, 한 마이너스 3쯤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 수가 얼마든 간에 뭐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1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0 나오겠죠? 그래서 플러스 1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을 때는 양수구나. 프라임 함수가 양수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마이너스 1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1쯤 대입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1이네요. 음수가 되겠어요.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수 음수만 따지는 겁니다. 자, 다음 0보다 더 큰 거. 그럼 플러스 1쯤 대입을 해볼까요? 1 대입하면 3 곱하기 3. 양수네요. 그러면 f' 함수가 양수면 원래 함수인 fx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 함수가 음수면 원래 함수는 감소하고 있어요. f' 함수가 양수인 구간은 원래 함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냐면요. 이렇게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2일 때가 극대 맨 꼭대기 값이고요. 0일 때가 이 맨 밑에 극소값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울기가 증가하는 구간이고 여기는 기울기가 감소하는 구간이고 여기는 기울기가 증가하는 구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증가 감소를 조사했으면 자, 어느 구간에 증가하고 어느 구간에 감소하는지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증가하는 구간. 자, 증가하는 구간은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 요렇게. 그 다음에 0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건 계속 증가하는 구간이겠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 어딥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감소를 하겠죠? 감소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0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쪽에서는 열린 구간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다 닫힌 구간으로 표현해 준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얘도 일단 f' 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거 그리고 3인 것을 결정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 작은 거 왼쪽 큰 거 오른쪽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 f' 함수는 당연히 0입니다. 0인 점을 찾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원래 함수 fx 함수에다가 그 다음에 fx 함수에다가 3을 대입하면요. 플러스 22가 나옵니다. 그럼 그 중간 값들을 계산을 해봐야 될 거예요. 프라임 함수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거 마이너스 2쯤 대입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쯤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이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 뭐 한 0쯤 대입을 해볼까요? 0쯤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 양수겠네요. 뭐 한 4쯤 대입을 해볼까요? 4쯤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3 곱하기 5 곱하기 1 여기도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원래 함수는 도함수가 음수인 구간의 원래 함수는 감소 그 다음에 도함수가 양수인 구간의 원래 함수는 증가 도함수가 감소하면 원래 함수는 감소 마이너스면 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이 결정이 됐겠네요. 일단 증가하는 구간 어디에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는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구간이 이번엔 두 군데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하고 또 3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도 감소한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자,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할 조건 f'x 즉 도함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증가. 그러면 이거의 거꾸로 여기 성립할까? 도함수가 계속 증가하면 fx가 증가하면 도함수는 양수인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그래프 중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세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극대랑 극소를 다 갖는 형태가 있고요. 이렇게 잠깐 멈추고 다시 f'x가 0인 지점이 있어서 잠깐 멈추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고요. 아예 그냥 계속 이렇게 멈추는 구간 없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그래프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시 멈춤, 도함수가 0이 되는 구간이 있는 그래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f' 함수가 계속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x가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0인 구간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봅시다. fx가 증가하는 함수다 라고 한다면 f'은 저렇게 0인 구간이 있기도 합니다. fx가 감소하는 함수다 라고 하면 얘도 역시 0인 구간이 있습니다. 왜? 요런 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감소는 감소하는데 이렇게 멈칫 하면서 감소하는 요런 함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는 0이 되는 구간이 있기도 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가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이제 어떤 한 가지로 한정 짓지 마시고 f'(x가 0보다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0인 것도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6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얘가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럴 수 있겠죠. 자, 얘는요. 원래 함수가 3차 함수예요. 그러면 미분하면 즉 f' 함수 도함수는요. 2차 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증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도 증가, 여기도 양수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원래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올라가다가 잠깐 멈칫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럼 얘도 역시 양수인 구간이긴 하지만 얘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아예 멈칫도 안 하고 얘는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슉 하고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만 해야 된다. fx 원래 함수가 계속 증가만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요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중근을 갖고요.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근이 없습니다. x축하고 닿지 않죠? 그럼 얘는 허근을 갖거나 2차 함수가 중근을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d로 풀 수 있겠어요? 왜?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죠? 얘가 짝수니까. 4분의 d로 풉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어떠면 된다? 허근이거나 중근이면 된다. 그럼 범위가 a-3이 자 이렇게 되겠죠. 사이값. 그럼 a가 0하고 3 사이값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고 2차 함수가 위로 동동동동 떠 있어야지만 계속 증가만 할 건데 동동 떠 있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네. 중근이어도 딱 계속 플러스 증가만 하는 함수고 허근이어도 완벽하게 증가만 하는 함수네. 그래서 이렇게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진 조건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8번 풀어볼게요. 얘가 열린 구간 1, 2에서 감소하기 위한 상수 A값의 범위. 그럼 감소한다 그러면 도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도함수가 2차 함수가 되네요. 그죠?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감소를 한대요. 감소를 하려면 어느 구간에 있어야 감소를 하냐면 얘는 증가하고요. 여기가 감소를 해요. 실제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랑 요 점이랑 요 점을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럼 감소하는 구간, 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해가 있겠죠? 해가 두 개가 있을 텐데 1하고 2가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이 어디에 있고 2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1하고 2가 여기에 딱 이렇게 걸쳐 있어도 되고 1하고 2가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하고 2가 아무튼 그 값이 음수일 수도 있다. 그리고 딱 걸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 1이 여기 요 자리에 딱 걸칠 수도 있고 1이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가 여기 딱 걸칠 수도 있고 이 안에 아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소하는 구간은 요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 이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해봅시다. f 프라임 1을 대입했을 때 얼마예요? 3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어떻게 하면 된다? 음수이면 된다. 그러면 a가 실제로 이러면 되겠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f'2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2를 계산하면 4, 3, 12 마이너스 8 플러스 a도 역시 딱 여기 0에 걸쳐 있거나 요 밑에 음수값이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a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겹치는 구간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1보다도 작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4보다도 작거나 같으니까 겹치는 구간은 여기밖에 없겠죠.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그죠? 여기서는 감소하는 구간, 여기 플러스, 도함수가 플러스 위로 올라와 있는 구간은요, 원래 함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도함수가 이렇게 x축 위로 솟아있는 구간은 원래 함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도함수가 x축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지 여기로 내려가 있는 구간만 원래 함수는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소하는 구간 안에 1하고 2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열린 구간 1부터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이 이렇게 뿅 하고 들어있어도 되고 2가 여기에 뿅 하고 걸쳐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는이 들어가는 겁니다. 는. 왜 는이 들어가는지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수의 극대와 극소. 내가 아까 극대, 극소 이런 이야기를 했죠. f' 함수, 즉 도함수가 0이 되는 구간은 이렇게 그래프가 꺾이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과 다르게 극대 극소값은요. 그 근방에서 그 근처에서만 묻는 거예요. 전체 함수 값에서 제일 높은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근방에서 봉우리가 생기면 이렇게 꼭대기가 생기면 얘는 다 극대예요. 이럴 때 도함수의 값은 0이겠죠. 기울기가 딱 0인 지점이니까. 그 다음에 그 근방에서 골짜기가 생기면 이렇게 안으로 움푹 패인 곳이 생기면 무조건 극소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함수는요. 극대가 하나, 둘, 세 군데 생겨요. 그럼 극소도 하나, 둘, 세 군데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움푹 들어가면 무조건 극소. 그 다음에 산봉우리처럼 볼록 튀어나온 곳은 무조건 극대. 그게 몇 군데이든지 상관없어요. 최소값, 최대값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극대, 극소를 알면 그래프가 어디서 꺾이는지를 알아요. 그죠? 딱 꺾이는 지점, 구부러지는 지점이 극대값, 극소값이거든요. 그래서 자, 도함수가 계속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도함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증가를 하다가 멈칫 하고 감소를 하죠. 도함수가 멈칫 한 다음에 다시 증가하고 도함수가 멈칫하면서 감소하고 도함수가 멈칫하면서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이 멈칫하는 구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극대극소를 알면. 그래서 도함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아니면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라는 그 지점을 찾으면 극대극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도함수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꺾여서 감소하는 지점을 극대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함수가 계속 이렇게 도함수가 감소하다가 멈칫하면서 증가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 그 멈칫하는 순간을 극소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 극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대 극소값은 분명히 최대값, 최소값하고는 다른 의미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세요. 자, 함수의 극값과 미분계수도 한번 봅시다. 극대 극소인 점에서 접선은 x축과 평행합니다. 즉 f' 그 값이 0입니다. 프라임 값이 0인 지점, 거기를 극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f' 값이 즉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극값은 아니에요.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것처럼 멈칫 기울기가 0이지만 멈칫하면서 계속 증가하는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미분 불가능한 이 뾰족점에서도 f'이 0이라고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0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함수도 존재가 됩니다. 그죠? 극대극소 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가 극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얘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극소이긴 극소이나 미분은 불가능한 뾰족점이다. 이 뾰족점에서도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극값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뾰족점은.
자, 극대극소의 판정. 아까부터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까 미리 얘기를 했지만 f 프라임 함수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0 하고 감소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그 지점은 바로 극대입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멈칫 증가로 바뀌네요. 기울기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구간이야.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구간이야. 얘는 극소점이구나 라고 판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170번 극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일단 극대극소를 알기 위해서는요. 미분한 함수를 일단 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f'x가 0이 되는 값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0이 되는 그 값이 극대극소가 되거든요.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6으로 묶어서 이렇게 만들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은 x는 2 또는 x는 1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증간표를 또 만들게요. x가 1일 때 f 프라임 x는 당연히 0이겠죠. 0이 되는 값을 찾은 거잖아요. 자, 2일 때도 f 프라임 값은 0일 거예요. 그리고 fx 원래 함수에다가도요. x 대신에 2를 한번 넣으세요. x 대신에 2를 넣으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x 대신에 1을 한번 넣어보면 얘도 0이 나옵니다. 그럼 봅시다. 그럼 1보다 더 작은 값 여기다 0을 한번 넣어볼까요? 0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6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아마 플러스가 되겠네요.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1.5를 한번 넣어볼까요? 1.5를 한번 넣어보면 여기가 음수 6 곱하기 마이너스 0.5 곱하기 플러스 0.5 이렇게 돼서 전체 값이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3 한번 넣어볼까요? 6 곱하기 1 곱하기 2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판단하고 얘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럼 보세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값이 보이네요. 아, 얘가 극대겠구나. 그 다음에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는군요. 아, 밑에는 얘는 극소겠구나. 요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극대값은 0이고 f가 1일 때 극대값은 0입니다. 얘는 극대. 그 다음에 f가 2일 때 마이너스 1이고 이 값은 극소.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2번 봅시다. 1에서 극대값을 갖고 그러면 1이라는 숫자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일단 미분을 했을 때 프라임 함수 구해볼게요. 3x제곱 그 다음에 2가 내려와서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될 텐데 1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아, 그러면 1을 실제로 대입을 하면 0이 나오겠구나. 프라임 함수에서는 1 대입하면 0 나오겠네. 그러면 3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에요.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그러면 역시 얘도 2일 때 f 프라임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0이겠구나. 그죠? 또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두 개의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연립해서 풉시다. a가 얘는 얼마입니까? 9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b는 6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a값 b값 구했습니다. 자, 극대극소값이라는 얘기는 f 프라임에다 그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거.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극대극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f 프라임 값이 0이다. 요거를 명심하고 문제 접근해 주세요. 174번 1에서 극소값 2를 갖는데 얘는 극대극소를 알려준 게 아니라 극소값을 갖는구나. 그럼 f 프라임에다 대입했을 때는 0이 나올 거고 f에다가 그냥 원래 함수에다 대입했을 때는 극소 값을 알려줬으니까 y값이 2가 나오겠구나. 요거 두 개로 풀어야 돼요. 프라임에다 대입했을 때는 뭐예요? 왜 안 되지? 프라임에 대입했을 때는 그 값이 0이겠구나. 원래 함수에 대입했을 땐 극소값을 알려줬으니까 극소값이 2구나.
요렇게 두 가지 알려준 겁니다. 그럼 원래 함수에 대입합시다. 3 플러스 a는 0. 그럼 a가 얼마예요? a가 마이너스 3 바로 나와버렸고요. 그다음에 원래 함수에다가 2 대입할게요. 2는 4, 4, 3, 12. 세제곱, 2의 세제곱 8. 원래 함수. 1. 1이면 1의 세제곱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얼마다? 2. 원래 함수에다 1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2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b가 얼마면 돼요? b가 4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원래 함수랑 프라임 함수에다가 두 번 1을 대입하는 게 가능하겠죠. 어디에서 극소값을 갖는지에 따라서 프라임에다 그 값을 대입하면 당연히 0일 거고, 그 다음에 원 함수에다 1을 대입하면 극소값을 알려주는 거니까 극소값, 극대값은 원 함수의 값이거든요. 그죠? 원래 함수의 값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에다가도 1을 한 번 더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리는 요령을 볼게요. 내가 위에서도요, 대강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이는 거는 너희들한테 보여줬긴 했지만, 그래도 원래 함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리는 방법. 첫 번째, 1단계. 프라임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세요. 극대 극소를 알아서 거기서 꺾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찾은 점을 경계로 하여 증간표를 만듭니다. 증간표를 만들고 증간표를 보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아까도 얘기를 했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어서 극대극소 이것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플러스,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x축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 이렇게 취급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 두 점을 기준으로, 그죠? 요 두 개의 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해를 기준으로 플러스라고 돼 있는 쪽은 올려주시고 마이너스라고 돼 있는 쪽은 내려주시고 플러스라고 돼 있는 쪽은 이렇게 올려주세요.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잖아요. 그 2차 함수가 중근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0이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근을 갖기 때문에 얘는 극값이 아니에요. 여기도 플러스면서 계속 플러스. 양수인 구간이 없어요. 0인 구간 하나 있어요. 딱 요 지점에서 0으로 멈칫하는 듯 계속 올라간다. 올라가고 올라간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예 도함수가 아예 근이 없어요. 허근이에요. x축에서 만나지 않아요. 그럼 계속 양수예요. 심지어 0으로 멈칫하는 구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쭉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가 버리면 돼요. 어디까지나 얘는 3차 함수 y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가 있을 때 a가 양수일 때만 그린 거예요.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반대로 a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멈칫해서 내려오거나 그냥 후루룩 내려오거나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다음 4차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나 한번 볼게요. 4차 함수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프라임 함수를 구했을 때, 즉 f 프라임 x를 구했을 때 3차 함수일 거 아니에요. 4차를 미분했으니까 그 3차 함수가 이렇게 세 개의 실근을 가지면 물론 얘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 이렇게 꿀렁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그렇게 세 개의 근을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밑에 있잖아요.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 그리고 음수, 자, 요 값을 기준으로 여기다 이렇게 각각의 x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삼아놓고 마이너스면 내리고 플러스면 올렸다가 마이너스면 다시 내리고 플러스면 다시 올리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극대값과 두 개의 극소값이 생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무너진 W자형이라고 해가지고 실근이 두 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F'을 만들었더니 즉 미분을 했더니 x-1의 완전 제곱식하고 2. 자, 3차 함수면 근이 3개여야 되는데 근이 2개예요. 둘 중에 하나가 중근이에요. 그럼 1이 중근이다 라고 한다면 중근은 여기 그냥 딱 붙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2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려서 그리시면 됩니다. 3차 함수 이렇게. 그럼 중근인 구간은요.
마이너스고 또 마이너스고 여기만 양수네요. 그럼 내려오면서 또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내려오면서 또 내려오는 여기는 극값이 아닙니다. 얘만 극소입니다. 얘만 극소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얘도 4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음수면 거꾸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음수면 거꾸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멈칫. 이렇게. 그죠? 음수면. 자, 그 다음에 U자형 그래프도 그려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삼중근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프라임 함수가 도함수가 이렇게 완전 세제곱으로 딱 묶어져 가지고 x는 1 이렇게 하나 3중근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럼 1이 3중근이죠. 어떻게 그려지냐면 움찔 하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쪽은 플러스입니다. 그럼 계속 넓게 내려오고 넓게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의 실근하고 두 개의 허근을 가지도록 도함수가 정해졌다 라고 하면 1인 곳에서는 딱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지만 위에서는 만나면 안 돼요. x축에 만나면 안 돼요. 위로 꿀렁 하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냥 꿀렁하고 올라가 버리셔야 됩니다. 허근이기 때문에 x축에 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갈라지겠죠. 이렇게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갈라지겠지만 그 뒤에는 어디 하나 움찔하는 구간 없이 위로 슉 올라갑니다. 술 취한 U자형. 좀 웃기죠? 이렇게. 그런데 최고차항이 음수라면 당연히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반대로 그려질 겁니다. 얘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실근이 3개인지 실근이 3개면 극대극소가 다 생기고 실근이 2개이다. 그러면 극대극소 중에 하나만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3중근은 가진다. 극소만 생기거나 극대만 생기고 그죠? 얘도 극소든 극대든 하나만 생긴다. 저 극대 극소가 다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어야 됩니다. 도함수가. 자, 176번 한번 풀어볼까요?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이번에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 먼저 해야 되나? 당연히 프라임 함수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라임 함수를 구합시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3x로 묶으면 앞에는 x만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2만 남네요.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값 x는 0, 2를 기준으로 증간표를 만듭니다. x가 0, x가 2 프라임은 당연히 그때 0일 거고 원 함수에다가 0을 대입해도 0 나올 거고 원 함수에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0보다 더 작은 거 마이너스 1쯤 넣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럼 그냥 1쯤 넣어볼까요? 플러스 1쯤 넣어볼까요?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 3쯤 넣어볼까요? 양수 곱하기 양수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는 올라가겠네. 여기서는 내려가겠네. 여기서는 올라가겠네. 요거를 판단했어요. 그죠? 그러면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어디와 어디서 만납니까? 0하고 2에서 만나게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도함수. 그죠? 여기 근이 0하고 2잖아요. 여기 0하고 2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두 개 이렇게 0하고 2에서 갈라지겠지만 보세요. 자, 0보다 더 작을 때는요. x축 위쪽이니까 플러스예요. 0하고 2 사이에는 마이너스고요. 2보다 클 때는 플러스예요. 그러면 얘는 0일 때 0이지 않습니까? 원래 함수도 0이에요. 0일 때 0 여기하고. 그 다음에 0일 때 마이너스 4. 밑으로 4칸. 여기가 마이너스 4. 그죠? 마이너스 4라고 합시다. 여기 y축이면 되겠네요. 여기가. y축이면 되겠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려집니까? 요럴 때는 증가하고. 그죠? 플러스니까. 요럴 때는 마이너스니까 요럴 때는 감소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간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럴 때는 증가하고 위로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4인 점이다. 이렇게 그려주면 원래 함수 그래프 찾아서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프라임 함수를 구할게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으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할게요. 그럼 x-2, x-1 이렇게 돼서 0이 되는 값은 2하고 1입니다. 증간표 작성할까요?
1하고 2일 때 당연히 프라임 값은 0인데 기준으로 삼았고 원래 함수에다 1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1이 나오고 원래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하면 함수값이 2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1보다 더 작은 수 여기다 0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1.5쯤 대입을 해볼까요? 1.5쯤 넣으면 마이너스 여기 1.5 여기는 플러스 되겠네. 플러스 될 거고 3쯤 넣어볼까요? 3 넣으면 마이너스 양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감소 여기서는 증가 여기서는 감소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실제로 얘는 마이너스 함수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로 그려지면 되겠죠. 1하고 2에서 위로 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이 1하고 이렇게 2에다가 이렇게 점선을 그어놓고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1일 때는 1이래요. 1,1을 지나야 되고요. 2,2를 지난대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고요. 여기는 플러스죠.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면 어떻게 됩니까? 감소 이렇게 감소하면서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긴 증가 플러스니까 증가 여기서는 이렇게 증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감소 다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야 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 함수가 뭐죠? 6이죠. 여기를 조금 변형을 시켜야 되겠네요. 왜 변형을 시켜야 되냐면 정확하게 그리려면 여기가 아니에요. 원래 함수가 상수항이 6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어딘가에 6에서 이렇게 만나겠다 라고 그려주셔야 됩니다. 요 위에 y축에서 만나는 점, 요 점은 6이겠다 라고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178번 얘도 극값을 구하고 얘는 극값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를 구할게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8x 4x로 묶는다면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죠? 인수분해해서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 x가 0, 2, 1 3개나 나오네요. 와우. 서로 다른 세실근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거 보니까 얘는 극대랑 극소를 다 갖는 형태의 함수겠구나 라는 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0일 때, 1일 때, 2일 때 도함수는 당연히 0, 0, 0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함수에다가 x 대신에 0 대입하면 6, x 대신에 1 대입하면 7, x 대신에 2 대입하면 6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대입해서 구할 수 있어요. 0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한 0.5쯤 대입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얘가 플러스 0.5죠. 플러스 0.5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에서 2 사이 1.5쯤 대입을 합니다. 1.5쯤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라고 치면 여기 1.5 이렇게 대입을 한다고 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홀수기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2 대입한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2를 대입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0이 되는 점이 있으니까 3을 대입한다. 3 대입하면 플러스겠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다. 0,6 x가 0일 때 y가 6이게 요렇게 여기가 y축이면 되겠네요. 여기가 y축이면서 얘가 6쯤 되게 요렇게 그죠? 여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1일 땐 7 여기가 7이라고 합시다. 7 그 다음에 2일 때 6 요렇게 그럼 마이너스니까 내려오고 플러스니까 올라가고 마이너스니까 내려오고 플러스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완벽한 W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군요 라고 예측이 가능하죠. 자, 극대값은 무엇입니까? 얘가 극대네요. 7이 극대예요. 그죠? 얘가 극소죠. 두 개의 극소 값을 가지겠죠. 이렇게 극대 극소도 다 구했습니다. 자, 2번 프라임 함수 구해봅시다. 12x의 세제곱 83, 24 마이너스 24x의 제곱 플러스 12x 12x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완전 제곱식이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이 0 또는 1 두 개밖에 없겠어요.
그럼 0, 1을 기준으로 0, 1 당연히 프라임 값은 0일 거고요. 원래 함수에다 0을 대입하면 0. 그 다음 원래 함수에다 1을 대입하면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0보다 마이너스 1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는 어차피 양수가 될 거고 얘가 음수니까 전체 함수는 음수. 자, 그 다음에 1.5쯤 대입을 한다. 그럼 어차피 양수. 그 다음에 그 뒤로는 계속 양수겠죠. 제곱이니까 더 큰 수 대입하면 1보다 큰 수 대입하면 양수가 나오겠죠. 양수 이렇게 나오네요. 올라가고 올라가는 함수겠네요. 얘는 감소, 얘는 증가하면서 멈칫 또 증가.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3차 함수를 어떻게 그릴 거냐? 3차 함수를 얘는 잘못 그렸어요. 3차 함수 여기 축만 그리기가 힘드네. 자, 그럼 여기가 잘못됐고요. 여기가 1일 때가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여기가요. 완전 제곱식 형태 보이나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되는 애는요. 그래프를 그릴 때 얘는 딱 0에 걸치면 됩니다. 중근이라서. 그죠? 그래서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1이고 얘가 딱 걸쳐지게 되겠습니다. 3차 함수. 그죠? 그럼 얘를 요렇게 한 개의 근은 이쪽에다가 뚝 뚫고 올라가고 하나의 근은 여기다 딱 걸쳐지게 요렇게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요렇게 원래 그려놓은 그래프는 조금 잘못된 거고 여기 요렇게는 0이 되는 완전 제곱식이 있으면 걔는 0에 딱 걸치게 요렇게 그려야 됩니다. 하나 뚫고 올라가는 얘는 뭐다? 얘는 뚫고 올라가는 애는 여기 0일 때 얘가 1이고 여기가 0인 겁니다. 이렇게 걸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걸쳐줘야 되고 얘는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는 이거 다 지울게요. 여기 는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이런 는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디다가 오히려 이게 필요하냐? 여기에 점점점점 여기에 점점점점이 필요하고 그 다음 여기 중근이 된 그 부분에도 점점점점이 이렇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0일 때 0이라면서요. 그럼 여기가 하필 y축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파란색으로. 자, 여기는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여전히 여기도 플러스입니다. 그죠? 올라가면서 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니까 내려와야 되겠죠. 0, 0, 0,0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일단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갈 거예요. 1,1 여기 1,1 여기가 1이에요. 1,1 1,1이라고 합시다. 여기 1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또 다시 플러스니까 또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극소값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것을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극대값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은 극대값이 아닙니다. 극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극소값만 있습니다. f가 0일 때 fx 0일 때 0인 얘는 극소값만 존재합니다.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180번. 얘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원래 함수 개형이 어떻게 생겼겠니? 라고 예측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예측만 하면 됩니다. 예측합시다.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여기는 음수겠구나. 얘 또 음수네. 여기는 양수구나. 요거 세 가지 판단을 하고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음수일 때는 내려가면 됩니다. 이 함수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려가세요. 또 내려가? 또 내려가세요. 그리고 올라가세요. 이런 형태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다가 올라가 이렇게 그죠? 여기 4일 때가 꺾여 올라가는 여기 극소값을 가지는 그래프 몇 번 고르시면 되겠습니까? 얘는 4번 그래프 고르시면 됩니다. 증간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프 보면 여기가 음수 양수라는 거 아니까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서 올라가 이런 형태 그래프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자, 182번.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극값을 가진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도함수가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실제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극대 극소를 다 가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중근을 딱 갖는다. 그럼 뭐냐면요. 여기는 플러스인데 얘도 플러스예요. 올라가다가 여기가 0이야. 잠깐 멈칫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얘는 플러스인데 뭐예요? 멈칫하는 순간도 없네요. 그럼 그냥 이렇게 쓱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극값 없고요. 얘도 극값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와야 극값, 혹은 내려오다가 올라가야 극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올라가다 올라가는 거, 혹은 내려오다 내려오는 것은 극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함수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극값을 가질 때, 그럼 극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얘처럼. 그죠? 첫 번째 유형처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4분의 d 구할 수 있겠네요. 얘가 짝수니까 4분의 d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양수면 되겠죠. 그러면 a-3이 이러면 되겠죠. 얘는 가장자리 a 그 다음에 작은 것보단 더 작고 큰 것보단 더 크다. 요거 얘 또는 얘를 가질 때 얘는 극값을 가지겠어요. 극대 극소 다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극값을 갖지 않는데요. 그러면 요런 두 번째 유형이나 세 번째 유형이어야지 극값을 갖지 않겠죠. 그럼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가지면 되겠어요. 4분의 d가 얘도 4분의 d가 어떻게 똑같죠? a제곱 3a가 어떠면 된다? 허근을 갖거나 중근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a-3이 이번에는 이렇게 사이값이면 되겠네요. a가 작은 수, 큰 수의 사이값을 가지면 실제로 극대 극소를 모두 갖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극대값 극소값을 갖기 위해서는 도함수를 확인해보고 도함수가 어떤 근을 갖느냐에 따라서 원래 함수가 극대 극소를 다 갖니 아니면 안 갖니 하나만 갖니 그런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4번 봅시다. 원래 함수가 4차 함수예요. 그러면 극대값을 갖는데요. 그럼 최고차항이 양수인 함수이잖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요. 이렇게 첫 번째 유형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래야지만 극소값을 갖고 극대값이 존재합니다. 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얘만 있으면 극소값만 있어요. 얘도 전체적으로 극소값만 있기 때문에 극대값을 갖기 위해서는요.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이 돼야 돼요. 즉 미분한 도함수 3차 함수가 3개의 실근을 가져야지만 이렇게 3차 함수가 3개의 실근을 가지면 그래프가 x축에서 뿅뿅뿅 이렇게 돼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3번을 반복하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원래 함수가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서 반드시 극대값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극대값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극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미분한 도함수가 반드시 서로 다른 3개의 시근을 갖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도함수 구했죠? 도함수 구하고 4x를 묶었더니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근이 하나가 탄생을 했으니까 x가 0이라는 근이 탄생을 했으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여기서 x는 0이라는 근이 하나 나왔으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해서 얘가 0이 아닌 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죠. 0이 되면 또 중근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0이 아닌 두 실근을 가지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일단 0이 아니어야 되니까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0을 대입하면 0 마이너스 0 플러스 a가 0만 아니면 됩니다. a가 0이 아니어야 되겠네요. 그죠? a가 0이 아니라는 일단 존재, 이거 x가 0이 아니어야 될 때 그때 a가 0이 아닙니다. 이런 조건 하나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잖아요. 그 제곱 식이 2차 식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d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a가 4분의 9 이렇게 됩니다. 그죠? a가 4분의 9이면 되는데 a가 0이 아니고 a가 4분의 9이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 줄게요? 자, 얘를 수직선에다가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4분의 9보다 작아요. 그러면 4분의 9보다 작긴 작은데
여기 0이 있는 데 가서 구멍을 빡 뚫어주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0. 구멍을 빡 뚫어주세요. 얘가 0. 이 구간에다 이렇게 구멍을 빵 뚫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표현해 줘야 돼요. 아, A가 0보다 작네. 그리고 A가 0하고 4분의 9 사이이네. 얘 또는 얘네. 라고 요렇게 판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요 조건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되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가 요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극대값을 갖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극대값을 갖지 않아요? 다시 여기로 가보면 요렇게, 그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나 실근이 하나밖에 없으면 극소는 가져요. 그죠? 극소는 같지만 극대값은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머지의 경우 A가 0보다 작거나 A가 0하고 4분의 9 사이가 아닌 거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디예요? 나머지 구간은 여기랑 여기네요. 여기 요점하고 여기 요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풀 수 있죠. A가 0이거나 또는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결론 지어버리면 됩니다. 다시 풀고 이럴 필요 없고요. 그죠? 얘만 서로 다른 세 시근만 아니면 두 시근이나 한 시근 같겠죠. 뭐 서로 다른 세 허근 이런 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반대의 경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설명. 증간표를 만들지 않고 다항함수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는 차수. 홀수 차수 함수는요. 아래쪽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1차 함수 어떻게 돼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면 1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죠. 1차 함수 어떻게 그려집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면 1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5차 함수는 한 번 더 꺾으세요. 그죠? 꺾고 한 번 더 꺾고 여기 4차고 한 번 더 꺾어서 이렇게 5차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밑에서 위로 가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짝수 차수는 어떻게 되느냐? 최고차항이 양수면 이렇게 2차 함수 최고차항이 양수인 거 2차 항이 양수인 거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4차 함수는 한 번 더 꿀렁 이렇게 그려집니다. 당연히 6차 함수는 한 번 더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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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요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중간에 해가 서로 다른 뭐 세실근 서로 다른 네실근 이렇게 되지 않고 제곱 완전 제곱인 해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옴질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정상적인 게 생긴 게 아니라 3차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2차 함수가 되는데 얘가 2차 함수가 중근을 가져요. 이렇게. 중근을 가져버리면 올라가다가 멈칫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형태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죠? 이렇게 멈칫하는 구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곱일 때 이렇게 2제곱, 4제곱 이런 식으로 얼마의 제곱, 짝수 제곱 차수를 만나면 이렇게 홀수항 말고요. 이렇게 홀수항 1, 3 이런 항 말고요. 프라임을 했는데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난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움찔하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어디든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증간표를 만들지 않고도 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실제로 f'(x'를 구해봤더니 x-a 그 다음에 x-b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x-c의 세제곱 x-d의 4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전체적으로 얘는 몇 차수예요? F'이 1차, 2차, 3차, 4차 다 더하면 5, 6, 10차죠. 10차 함수죠. 그럼 원래 함수는 뭐겠어요? 원래 함수는 11차 함수였죠. 이거를 어떻게 미분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다 풉니까? 그죠? 어떻게 그래프를 실제로 증간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그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홀수 차수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첫 번째 해가 한 제곱인데 그죠? 여기 A겠죠. A. 한 제곱인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볼록해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2제곱인데를 만나면 움찔 내려가던 애가 다시 움찔하면서 내려갑니다. 3제곱인데를 만나면 정상적으로 볼록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4제곱이네를 만나면 움찔 올라가던 애가 움찔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움찔하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죠? 2제곱, 4제곱 이렇게 짝수 차수에서는요. 움찔 내려가던 애는 또 내려가고 올라가던 애는 또 올라가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죠? 1차, 2차 여기는 1, 2, 3, 4가 1차, 2차를 얘기한 거예요. 답이 그게 아니고 그죠? 답이 x는 1, x는 2 이게 아니고 1차, 2차, 3차, 4차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진간표 만들지 않고 다항함수 그릴 수 있도록 얘도 연습을 해줘야 되고 완전 제곱이 있는 데서는 움찔하고 내려가던 애는 계속 내려가고 올라가던 애는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홀수 차수의 그래프라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듯이 그려주고 짝수 차수의 그래프라면 위에서 내리듯이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걸 주로 물어보긴 하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홀수차수 이렇게 그리죠. 1차 함수 내려오죠. 그죠? 마이너스 몇 x 플러스 몇 이 그래프는 내려오죠. 그러면 얘도 3차 함수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오히려 최고차항이 양수면 짝수 차수 함수 어떻게 돼요? 2차 함수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함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4차 함수도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래서부터 올려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짝수 지수를 가진다 그러면 움찔 올라가는 건 올라가고 내려오는 건 내려온다.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도 104페이지 191번까지 열심히 풀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